72세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신 분이었습니다. 고혈압도 없었고 당뇨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수위라고요. 가족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늘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건강 챙긴다고 드시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삶은 달걀 하나가 10년 동안 매일매일 그녀의 혈관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아침 무심코 먹는 그 달걀이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천천히 건강을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층의 실생활 건강 정보를 전하는 은빛동행 채널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 동안 건강식의 대표로 불려왔던 달걀, 그 달걀이 어떻게 노년의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은 아마 아침 식탁 위 달걀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달걀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고 계셨다면 그 믿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의 왕입니다. 하나에 6g의 고단백, 비타민 D, 루테인, 그리고 뇌 건강에 좋은 콜린까지 들어 있으니까요. 가격도 착하고 요리도 간단하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달걀은 아침 식사의 국민템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로 무심코 반복한 습관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대에는 달걀 두세 개 먹고 뛰어나가도 괜찮았던 위장이 60대 이후에는 고단백 음식을 소화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70대 김성철 어르신도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삶아 드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대요. 아침 단백질이 노후 건강을 지킨다. 그 말을 믿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속쓰림과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이 찾아왔죠. 병원에 가보니 위점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너무 갑자기 고단백을 넣으셨네요. 라는 의사의 말에 어르신은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좋다는 음식도 내 몸이 소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신 거죠. 또 다른 사례, 80세 김정래 할머니는 달걀을 튀겨 드셨습니다. 노른자까지 바삭하게 기름 가득한 프라이팬에 굽는 게 습관이었죠. 노른자 완숙으로 먹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습관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놀라운 건 달걀이 나쁜 음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달걀 자체는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식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어떤 방식이냐고요? 하루에 몇 개를 먹느냐?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 언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네 가지에 따라 같은 달걀이 슈퍼푸드가 되기도 하고 위험한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반숙으로 삶은 달걀은 위장 부담이 적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습니다. 반면 완전히 익혀서 먹거나 바삭하게 튀기면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처럼 좋은 음식도 어떤 몸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노년기에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노후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몸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젊은 시절의 식사량과 방식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 하나가 질병을 막고 활력을 지키는 데 핵심이 됩니다. 달걀 한 알이 만들어내는 건강의 명암.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오해를 실천으로 옮겼다가 건강에 큰 타격을 입은 어르신들의 사례와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로 이어집니다. 달걀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좋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무척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달걀은 단백질 덩어리니까 매일 여러 개 먹어야 한다.
말입니다. 이 말을 맹신한 75세 최성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유튜브에서 하루에 달걀 3개는 꼭 먹어야 노화가 늦춰진다는 영상을 보시고 그날부터 달걀 프라이를 매일 3장씩 굽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름은 올리브유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정기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 180, 정상 상한선은 100인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죠. 의사는 혈관에 염증이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억울해하셨습니다.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바로 여기서 큰 오해 하나가 등장합니다.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이미 대사 능력과 소화력, 해독 기능이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콩, 달걀, 고기 같은 고단백 식품도 위장과 간의 부담을 고려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은 하루 달걀 섭취 1개를 넘기지 말고 주 3, 4회로 제한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회복력은 느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달걀 같은 건강식이 예상치 못한 트리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오해도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흰자만 먹어야 한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예전엔 의료계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먹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에는 흰자에 없는 영양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루테인, 콜린, 비타민 D, 철분이죠. 즉, 무조건 흰자만 먹는 건 달걀의 반쪽 효능만 활용하는 셈입니다. 물론 고지혈증이나 간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에겐 여전히 노른자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라면 노른자는 나쁘다는 생각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걀을 먹으면 단백질 흡수가 잘 된다.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노년기에는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아침에는 위산 분비가 활발하지 않고 소화효소도 아직 작동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고단백 식품을 먹게 되면 속쓰림, 더부룩함, 복부팽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학수 어르신도 아침 달걀 먹고 자꾸 속이 쓰려요 라고 호소하셨는데 그 원인은 바로 위장 예열 없이 먹은 달걀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고구마 반쪽으로 위장을 살짝 예열한 후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작은 습관 변화였지만 그 뒤로는 속쓰림 증상이 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말한 건강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몸 상태와 상관없이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정보는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가 내 몸에 맞는지, 내 나이와 소화 상태에 맞는지를 고려해야만 비로소 진짜 나에게 맞는 건강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그렇다면 달걀을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걸까요? 우리 몸이 좋아하는 달걀 섭취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타이밍과 조리법 그리고 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건강과 질병의 갈림길을 만드는 결정적 지점이 됩니다. 달걀은 좋은 음식이다라는 믿음.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섭취 방법이 문제인지, 왜 많은 어르신들이 그 방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기름으로 바삭하게 튀긴 달걀 프라이. 이 방식은 단연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조리법입니다. 왜냐고요? 노른자를 센 불에 오래 익히면 내부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맥경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프라이팬 위의 미세한 변화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겉은 바삭, 노른자는 단단, 기름은 넉넉히.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순간부터 지방과 산화물의 공격을 받는 셈이 됩니다. 특히 기름을 두르고 노른자를 완전히 익히는 조리법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극대화시키는 최악의 방식이기도 하죠. 72세 김봉래 어르신은 튀기면 맛있잖아 하시며 매일 달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그 결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3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고 병원에서는 지방간 초기 소견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 기름을 줄이시고 프라이는 당분간 피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먹는 줄 알았다며 머리를 숙이셨죠. 또 하나 자주 보이는 문제는 완전히 익힌 삶은 달걀입니다. 완숙으로 먹어야 안심이 되죠. 노른자가 촉촉하면 왠지 덜 익은 것 같아서 싫어요. 이런 이유로 노른자를 돌처럼 익혀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위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조리 방식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노른자는 소화되기까지 더 많은 위산과 소화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그 소화효소 자체가 부족해져 있죠. 결과는 속쓰림, 복부팽만, 트림, 그리고 만성적인 소화장애입니다. 김선의 할머니는 완숙 달걀이 단백질이 더 많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염 초기였고 가장 큰 원인이 딱딱한 달걀 노른자라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6, 7분 정도 삶아 노른자가 촉촉하게 반숙이 된 달걀입니다. 이 조리법은 콜레스테롤 산화를 줄이고 소화 부담도 낮추고 영양소 흡수율은 높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문제는 함께 먹는 음식이나 음료입니다.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달걀 프라이 옆에 오렌지 주스 한 잔, 녹차 한 잔, 두유 한 컵. 겉보기엔 참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이 조합, 위장과 영양 흡수에 있어서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오렌지 주스에는 구연산이 들어있어 단백질과 결합 시 위장 내에서 단백질이 엉깁니다. 그 결과 소화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해지죠. 녹차에 있는 탄닌 성분은 달걀 속 철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게 반복되면 만성적인 빈혈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죠. 두유는 어떨까요? 단백질은 많지만 달걀과 함께 먹으면 소화효소가 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에는 큰 부담이 되죠.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와 녹차를 드셨다가 어지럼증, 피곤함, 철분 수치 저하를 겪으셨습니다. 제가 드린 한마디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달걀 드시고 1시간 뒤에 녹차 드셔보세요. 그 뒤 2달 만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달걀과 함께 가장 좋은 음료는 따뜻한 보리차 혹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달걀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달걀을 먹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달걀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특히 노른자는 씹지 않고 삼키면 위장에서 그대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입안에서 최대한 분해하고 삼키는 것,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삭한 프라이는 피하세요. 완숙보단 반숙이 낫습니다. 달걀 먹고 오렌지 주스나 녹차는 1시간 뒤에 따뜻한 물 한 잔 꼭꼭 씹어 먹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 몸속의 위장, 간, 혈관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나는 그동안 잘 먹고 있었나? 다시 돌아보게 되시지요? 다음은 각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달걀을 먹는 것이 좋은지
나이별 맞춤 섭취법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하루에 달걀을 몇 개 먹는 게 맞는 걸까? 나는 60대인데 친구는 80대야. 같은 방식으로 먹어도 괜찮을까? 정답은 아닙니다. 달걀도 나이에 따라 먹는 양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면 연령대마다 위장의 탄력, 간 기능, 소화효소 분비량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 5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연령별로 꼭 알아야 할 달걀 섭취 기준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아직 젊은 노년의 시작점. 50대는 노년기에 접어드는 초입입니다. 체력도 있고 소화력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수치를 조금씩 챙기셔야 하죠. 따라서 50대는 하루 한두 개의 달걀 섭취는 무리가 없습니다. 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은 매일 2개는 피하고 주 4, 5일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법은 반숙이나 스크램블처럼 부드럽게. 아침에 드신다면 꼭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먼저 깨워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달걀과 함께 채소를 곁들이세요.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지방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달걀 반숙 1개, 삶은 브로콜리, 따뜻한 보리차. 이런 식단이면 혈관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습니다. 60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60대에 들어서면 위산 분비량이 줄고 간 해독 기능도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시기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하루에 달걀 1개가 적당합니다. 특히 아침보다는 점심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아침은 위장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달걀같이 단단한 단백질 음식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조리법은 반드시 부드럽게. 반숙, 스크램블, 달걀죽처럼 위에서 천천히 풀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김진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완숙 달걀과 밥을 드셨다가 잦은 속쓰림과 복통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식습관을 달걀죽, 된장국, 나물로 바꾸고 나서는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60대는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는 부드러운 식사가 핵심입니다. 70에서 80대 이상, 위장이 예민해지고 간도 쉬어야 할 나이. 이 시기는 몸의 모든 장기가 쉬고 싶어지는 단계입니다. 특히 위장은 예전보다 훨씬 민감해져 있어서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도 금방 탈이 납니다. 달걀은 주 3, 4회, 한 번에 1개만 드세요. 절대 매일 2개, 3개씩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리법은 이 시기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물에 살짝 반숙으로 삶아 노른자가 부드럽고 크리미한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또는 쌀죽을 끓이다가 달걀을 풀어넣어 달걀죽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소화가 빠르고 영양도 균형 있게 들어갑니다. 90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달걀 하나를 삶아 참기름 한 방울과 들깨가루를 뿌려서 드십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켜온 습관 덕분에 지금도 뼈가 튼튼하고 혈압도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면 달걀 섭취는 주 2, 3회로 제한하세요. 특히 노른자 섭취를 줄이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 질환, 지방간, 간염, 간경화 등이 있다면 노른자에 있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흰자만 익혀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종국 어르신은 간 수치가 늘 높았는데 달걀을 흰자만 주 2회 드시기 시작한 후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안정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몸에 좋은 것도 내 몸 상태에 맞춰야 진짜 건강식이 됩니다. 젊을 때 먹던 방식 그대로, 예전 TV에서 본 정보 그대로, 남이 먹는 방식 그대로 먹는다면 그건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달걀 한 알의 힘을 100% 활용하려면 여러분의 나이와 몸 상태, 위장의 컨디션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리법과 함께 먹는 음식의 타이밍,
즉 달걀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식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얼마나 먹느냐를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먹느냐와 언제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실은 이 두 가지가 달걀을 슈퍼푸드로 만들지 부담 덩어리로 만들지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먼저 조리법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삶아서 먹는데요. 튀기지 않아요. 건강식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삶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달걀을 너무 오래 삶아 완숙으로 만들면 노른자 내부의 콜레스테롤이 열에 의해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맥경화의 씨앗이 될 수 있죠. 특히 노른자가 회색빛이 돌 정도로 완전히 익혀진 상태는 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반면 6에서 7분 정도 삶아 노른자가 촉촉하고 부드러운 반숙 상태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 산화도 최소화됩니다. 여기에 조리 온도와 시간도 중요한데요. 달걀을 센 불에서 갑자기 익히면 겉만 익고 속은 살아있는 듯한 상태가 됩니다. 이건 소화에 별로 좋지 않죠. 중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위장 부담이 없습니다. 프라이는 어떨까요? 아쉽지만 가장 피해야 할 조리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른자가 바삭하게 익을 때까지 튀기듯이 조리하는 방식은 건강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도 문제입니다. 식용유나 버터, 마가린은 가열시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올리브유 소량, 약한 불 조리법을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달걀을 전자레인지에 직접 익혀 먹는 방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 고압으로 급속히 익히는 방식은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어 영양소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먹는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달걀은 아침이 최고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침 첫 음식으로 바로 달걀을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깬 직후 위장은 아직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깨어나도 위산 분비, 소화효소 작동은 30에서 60분 정도 천천히 활성화되거든요. 이때 고단백 음식을 바로 넣으면 위장이 놀라죠. 이로 인해 생기는 증상은 속쓰림, 복부팽만, 트림, 가스, 식욕 저하 등입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는 예열이 먼저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것. 이건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소화효소를 서서히 작동시켜줍니다. 또는 찐 고구마 한 조각, 미음 한 숟갈 같은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도 좋은 예열법입니다. 그 다음에 달걀을 섭취하면 위장은 이제 일 시작이구나 하며 무리 없이 소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걀과 함께 먹는 음료와 시간 간격,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는 달걀과 동시에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오렌지 주스, 구연산이 단백질과 결합해 위 속에서 엉킵니다. 녹차, 탄닌 성분이 혈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유, 단백질 소화에 필요한 효소를 분산시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시면 될까요? 달걀 섭취 후 최소 1시간 뒤에 음료를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은 먼저 달걀을 소화하고 그 후 다른 자극 없이 음료를 받아들일 수 있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아침 루틴을 하나 소개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10에서 15분 뒤 삶은 반숙 달걀 1개, 찐 브로콜리 또는 바나나 반 개. 그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녹차 한 잔 또는 두유 한 컵. 이렇게만 바꿔도 하루 내내 속이 편안하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소소한 차이 같지만 몸은 그 미세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달걀 껍질 벗기기 어려우시죠? 특히 손님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단단한 껍질을 벗기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삶기 전에 소금 한 꼬집을 물에 넣으세요. 껍질이 훨씬 잘 벗겨지고 삶는 중에 갈라지는 것도 방지됩니다. 이 작은 팁 하나만으로
아침 식사가 훨씬 덜 번거롭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 이건 단지 식사의 기술이 아니라 노년 건강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달걀 섭취의 교훈과 변화된 삶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한 알의 달걀이 만든 인생의 반전 함께 들어보실래요? 아무리 이론이 완벽해도 사람들이 가장 믿는 건 진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실제 사례를 통해 달걀 섭취 방식이 어떻게 노년의 건강을 바꾸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김영재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아침마다 달걀 2개를 완숙으로 드시고 곧바로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식사를 수년간 해오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특별히 불편한 증상도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극심한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10, 정상 수치의 2배가 넘는 수치였고 심장 혈관의 염증 반응 수치도 높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나는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 되물으셨지만 의사는 먹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라고 설명했죠.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달걀 섭취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아침 첫 식사 전 따뜻한 물 1잔, 삶은 반숙 달걀 1개, 삶은 브로콜리, 오렌지 주스는 오전 간식으로 분리. 불과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137로 안정, 이전보다 식후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냥 조리법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김 어르신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두 번째 사례는 전북 군산에 사시는 75세 정혜순 할머니입니다. 정 할머니는 독거노인이셨고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 하나에 녹차 1잔으로 간단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간편하고 익숙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오셨죠. 하지만 점점 피곤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병원에서의 피검사 결과는 철분 결핍성 빈혈.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뭘 드시나요? 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달걀 하나 프라이하고 녹차 마셔요. 매일. 그 순간 의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달걀 속 철분의 흡수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달걀은 그대로 드시되 녹차는 식사 후 1시간 뒤로 미루세요. 정 할머니는 그 조언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1달 반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피로감이 확 줄고 철분 수치도 안정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건강을 바꿀 수 있다니 이전엔 생각도 못했어요. 그분의 눈에 살짝 맺힌 눈물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확신에 대한 후회이자 앞으로의 건강한 삶에 대한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80세 세금자 어르신, 이분은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달걀을 드셔온 분입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매주 수요일 반숙 달걀 1알, 따뜻한 물로 입가심, 참기름 1방울, 들깨가루 살짝. 이걸 무려 3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란 건 최 어르신의 혈관 나이가 60대 중반 수준이라는 결과였습니다. 뼈 밀도도 양호했고 간 수치, 콜레스테롤, 혈압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약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어르신은 드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식습관 하나로 그걸 해내셨네요. 최 어르신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하려고 먹는 거지 그냥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건강 강의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전에서 오신 70대 김동철 어르신의 이야기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어르신은 소화장애로 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에 3번 약을 드시고도 속이 편한 날이 거의 없었죠. 원인은 달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걀이 아니라 그걸 먹는 속도였죠. 김 어르신은 늘 바쁘셨습니다. 달걀을 삶아 식탁에 올리기 무섭게 껍질을 벗기고
몇 번 씹지도 않고 꿀꺽 삼키셨습니다. 소화기관은 놀랐죠.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무슨 일이야? 결과는 위장 부담, 가스,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잖아. 천천히 드셔봐. 그 말을 계기로 김 어르신은 달걀을 입에서 20번 넘게 씹고 삼키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식사 전에 따뜻한 미숫가루 한 모금으로 위장을 깨우고 나서 달걀을 먹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소화약을 끊게 되었고 6주 후엔 아침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달걀을 안 먹은 게 아닙니다. 달걀을 제대로 먹은 겁니다. 조리법을 바꾸고, 시간대를 조정하고, 음료를 분리하고, 씹는 습관을 고친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어르신들의 몸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마침내 삶의 질까지 바꾸었습니다. 건강은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음식도 마찬가지고 달걀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시험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습관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 참 좋은 말이다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뭘 바꾸면 되는 거지?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딱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천 가능한 4가지 습관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건강 이론 말고 몸이 바로 반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습관 1. 달걀은 삶아서 반숙으로 프라이 대신 삶으세요. 기름 없이 중불로 6에서 7분. 달걀을 반숙으로 삶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고스란히 흡수됩니다.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과 루테인은 너무 높은 열에 약하므로 반숙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냄비에 달걀을 넣고 찬물부터 끓이기 시작해 6분, 그 다음 바로 찬물에 식히면 껍질도 잘 벗겨집니다. 간단한 변화지만 이 한 가지로 위장이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습관 2. 달걀 먹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이건 위장 예열법입니다. 잠에서 깬 위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주방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달걀 같은 고단백 식품이 들어오면 몸은 놀라게 됩니다. 그 결과가 속쓰림, 더부룩함, 복부 팽만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이나 미숫가루 한 모금. 이걸 마셔주면 위장이 편안하게 작동을 시작합니다. 혹은 고구마 반쪽, 미음 한 숟갈도 좋습니다. 딱 이 한 모금이 달걀을 건강식으로 바꾸는 스위치가 되어줍니다. 습관 3. 음료는 1시간 뒤에. 달걀 먹고 나서 바로 마시는 음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겪는 실수는 바로 녹차, 오렌지 주스, 두유입니다. 녹차는 철분 흡수를 막고 오렌지 주스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두유는 위장 내 단백질 경쟁을 유발합니다. 달걀은 섬세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먹은 후 30에서 60분은 위장이 달걀을 우선 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 후 마시는 녹차 한 잔은 오히려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바로 마시는 건 몸의 부담, 시간을 띄워 마시는 건 몸의 보약입니다. 습관 4. 천천히 20번 이상 씹기. 달걀은 의외로 단단한 식품입니다. 특히 노른자는 목넘김이 빠르고 부드러워 보여도 위장에서는 오래 머무는 고단백 덩어리죠. 씹지 않고 삼키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안에서 20번 이상 꼬들꼬들하게 씹어주세요. 이 과정에서 침속 아밀라아제 효소가 활성화되고 음식은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며 위장은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김동철 어르신이 약을 끊고 속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이 습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속이 가볍고 피로가 줄고 소화가 빨라지고 아침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몸이 가장 먼저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듯이요. 지금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프라이팬을 꺼내지 않고 냄비에 물을 올리기, 찬장에 보리차를 꺼내기, 첫 입은 꼭꼭 오래 씹기. 딱 하루만 해보셔도 아, 이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그 이유를 몸이 먼저 알려줄 겁니다. 노후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한 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 쌓여서 우리 몸을 만들고 삶의 질을 결정하죠. 여러분도 이제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달걀 한 알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동안은 달걀은 몸에 좋다니까 그냥 먹지. 사람들 다 그렇게 먹잖아.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셔야 합니다. 좋다는 것도 내 몸에 맞아야 진짜 좋은 것입니다. 내 나이에, 내 위장에, 내 생활에 맞는 방식이 바로 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매일 아침 달걀을 삶기 전 딱 10초만 더 생각해보는 거죠. 내 위장은 지금 준비됐나? 어제 피곤했으니 오늘은 반 개만 먹을까? 오늘은 물부터 한 잔 마셔야겠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건 고급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생활 속 지혜, 살아본 사람들이 말해주는 진짜 건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야말로 가장 유용하고 가장 오래 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메모장에 한 줄이라도 적어두세요. 냉장고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달걀은 반숙으로, 프라이는 피하기. 식전 따뜻한 물 한 잔 잊지 말기. 녹차는 1시간 뒤에 마시기. 꼭꼭 씹고 천천히 먹기. 이 네 줄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보기엔 별거 아닌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실천하는 사람에겐 병원비가 줄고 약이 줄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노후의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이 네 가지 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정말 큽니다. 달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바뀌더라. 그 말을 여러분의 입으로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아침에 늘 달걀을 드시는 부모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먹었더니 편하더라. 우리 어머니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혈압이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은빛동행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